아버지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갤러리를 오픈을 하게 되는데 이때 디올 나이가 고작 23살이야. 어리네. 그런데 이 23살 갤러리스트가 가지고 있었던 작품들 수준이 파블로 피카소, 그리고 호안 미로, 그리고 심지어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까지도 소장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 누나가 이번 주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어. 그럼 누나 뭐 사고 싶어? 막 너무 상상만 해도 즐겁지. 사실 이거는 이렇게 그냥 상상해도 하루는 진짜 재밌게 보낼 수 있는. 맞아, 맞아. 그치. 나는 이거 우리 어제 남편이랑도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냥 계속 여행 다닐 것 같긴 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행 괜찮다. 다니는. 해리스 부인 파리에 가다라는 영화 있지. 영화 혹시 알아? 맞아, 맞아. 거기 영화를 보면은 그 해리스 부인이 전쟁에 나간 남편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남편이 세상을 떠나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녀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파리로 여행을 떠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녀가 파리에 가서 했던 게 있거든. 그래, 파리에서 살아보기? 뭐 이런 건가? 아니면 빈티지 쇼핑하기? 그녀가 파리에 가서 선택한 것은 바로 하고 싶었던 건 바로 디올 드레스를 사는 거였어. 근데 그게 그러니까 평소에 아예 접할 일이 없었던 종류의 옷이었어서 그랬었나? 아니면 어떤 로망이 있었던 건가? 일단 드레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드레스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아마 자기 생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드레스를 입고 자신의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꿈꿨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사실 프랑스 하면 떠올리는 명품인들이 되게 많잖아. 그치, 많지. 나는- 샤넬 H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왜 하필이면 디올이었을까? 아마 디올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미지 때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명품들 가운데 가장 자신만의 독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한 송이 꽃가루 같은 명품 크리스찬 디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나는. 누나 근데 디올 좋아? 너무 디올 좋아. 좋아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디올 옷을 입으면 뭔가 공주님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약간 되게 이렇게 뭐랄까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우아함에 딱 거기를 레벨을 이렇게 딱 찍어주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평소에 그냥 이렇게 실상에서 입을 수 있는 편안한 옷도 되게 많아. 맞아, 확실히 샤넬하고 달라. 느낌이 좀 많이 달라. 완전히 달라. 맞아. 그래서 샤넬 옷도 물론 되게 좋아하고 예전에 뭐 샤넬 가방 같은 것도 엄청 좋아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디올 옷이 더 많고 디올을 더 자주 입게 되고 하는 것 같아. 근데 되게 좀 의외인 게 사실 명품하면 뭐 브랜드가 워낙 많기는 하지만 대표적인 명품하면 샤넬하고 맞아. 거의 디오르가 맞아. 거의 양대 산맥이잖아. 그치. 근데 샤넬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부터 재봉질도 배웠고 바느질도 하면서 되게 좀 일찍 자신의 커리어를 시작한 거에 비해 크리스찬 디올은 의외로 좀 되게 늦게 시작했어. 크리스찬 디올이 자기 브랜드 런칭을 한 게 42살이야. 아, 그래? 생각보다 되게 늦죠. 그러네. 되게 늦구나. 그래서 일단 디오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나보기 전에 이 남자의 인생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재밌겠다. 일단 어렸을 때부터 확실히 예술적 감각은 좀 뛰어났던 것 같아. 어머니가 꽃 가꾸는 걸 되게 좋아하셨대. 그러니까 집 앞에 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 정원을 꽃들을 심는데 그냥 심는 게 아니라 꽃도 색이 다 다르잖아. 맞아. 형태도 다르고 맞아. 어떤 꽃을 어디에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정원의 느낌이 달라지잖아. 가드닝 하는 거 봐. 그렇지. 이거라는 걸 되게 좋아하셨대. 그랬구나. 그런데 디오르가 또 어머니 옆에서 가드닝하는 걸 함께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도 했었고 이런 좀 감각적인 센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디올 같은 브랜드는 특히나 드레스를 보면 맞아. 이렇게 섬유도 여러 겹을 감싸서 정말 꽃처럼 만들어 놓잖아. 아마 이 디오르의 그 드레스의 느낌도 어렸을 때 전부 다 그 가드닝 하면서 바라보았던 꽃에서 전부 다 영감을 받았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 사실 꽃을 모티브로 한 것처럼 보이는 의상들이나 작품들도 되게 많이 있고. 굉장히 많지. 아무튼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가드닝을 했다라는 건 집이 확실히 좀 부유했구나. 그렇지, 여유가 있었다라는 거지. 저기가 집이야? 되게 부유한 집이었네. 근데 아버지가 준 재벌급이었었는데 비료 사업으로 좀 돈을 많이 버셨던 것으로 전해져.
그럼 어렸을 때부터 가드닝도 하고 자연스럽게 디자이너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거든. 근데 사실 의외로 아버지께서는 법관이 되거나 아니면 외교관이 되기를 좀 바라셨던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대학도 정치학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잖아. 그래. 공부에는 거의 뭐 담을 쌓고 그치, 대학 생활을 그랬겠지. 했던 게 아닌가. 공부하고 싶지 않.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애들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하게 해주는 게 나는 그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 디오르도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로 돌아서잖아. 그치. 그러니까 늦게지만. 그 정치학교 갔을 때 얼마나 재미가 그리고 얼마나 없었겠어. 하기 싫은데. 재미없었겠어. 그래서 이 친구도 학교 가서 공부 안 해. 계속 그냥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도 보면서 얼마나 한심하겠어. 그치. 결국에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버지께서 그러면 너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라고 제안을 좀 해주셨대. 그래서 이때 디오르가 아버지의 지원을 받아서 선택했던 직업이 바로 갤러리였어. 아, 갤러리. 아버지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갤러리를 오픈을 하게 되는데,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대. 그때 당시 아버지가 갤러리를 오픈하는 조건 그러니까. 딱 하나. 그 갤러리에 디오리라는 이름만 쓰지 말라. 우리 집안에서는 그거는 용납 못한다. 뭐 그치. 이런 거였네. 약간 좀 그런 뉘앙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렇게 되게 호의적으로 허락해 주셨던 건 아니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 갤러리라고 하는 그 분야 자체가 지금처럼 약간 좀 사치스럽고 고급스럽고 엘레강스한 느낌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그때 당시 디오르는 자기 이름을 사용하지는 못하고 친구랑 좀 동업했었거든. 그래서 자크 봉장이라고 하는 친구 이름을 따서 자크 봉장 갤러리를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데, 그랬구나. 어차피 결국에는 성공할 사람이었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이때 디올 나이가 고작 23살이야. 어리네. 그런데 이 23살 갤러리스트가 가지고 있었던 작품들 수준이 장난이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초현실주의의 대가 파블로 피카소, 그리고 호안 미로, 그리고 심지어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까지도 소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작품을 보는 안목이 굉장히 있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확실히 이 남자는 그냥 갤러리스트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던 사람이지 않았나. 그런데 이 남자가 23살 때 갤러리를 오픈을 하고, 이듬해 1929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공항? 그렇지, 세계 대공황. 그러면은 상황이 엄청 안 좋았을 그렇지, 텐데. 전 세계 경제가 다 무너져 버리잖아. 우리가 보통 경제가 힘들어지면 제일 먼저 돈 아끼는 게 뭐야? 그러니까 뭔가 사치품, 미술품 이런 거는 먼저 일단 빼야 되니까. 일단 먹고 사는 데 관련 있는 게 아니잖아. 일단 그런 것부터 좀 아끼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갤러리들이 버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그랬겠다. 대공황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아버지 사업도 좀 흔들리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형이랑 어머니까지 이제 돌아가시게 돼. 어머. 완전 인생 위기가 왔네. 그치. 그러니까 심지어 아버지는 평생 운영하고 계시던 그 사업체가 망해버리다 보니까 이제 완전 의지가 바닥에 떨어지시고 이제 재기할 엄두도 못 내시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 이 집안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 디오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야. 갑자기 부잣집 왕자님에서 막 생활 전선에 뛰어들게 된 거네. 그렇지. 그래도 하던 일이 있잖아. 그래도 갤러리에서 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경력을 바탕으로 피에르 꼴로라고 하는 다른 갤러리 이제 취직해서 일도 하면서 알게 되는 사람들, 뭐 장 오넨느라든지 막스 깨나 같은 사람들한테 이제 드로잉 같은 것도 어깨너머서 좀 배우기 시작하면서, 되게 뒤늦게 배웠구나. 근데 이때 직접 그린 의상이라든지 뭐 모자, 뭐 디자인 스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은근히 반응이 좋은 거야. 조금씩 하는 잘 팔리고 했었나 보다. 그치. 이때 디오르가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드로잉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까지 하기 시작하는데, 금액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당시 돈으로 한 10센트 정도? 이게 좀 되게 인기가 좋았던 게, 심지어 그렸던 스케치 중에 하나는 지금도 있는 프랑스의 유명 일간지 르 피가로에 실릴 정도로 진짜? 그때 당시 좀 인기가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 패션 일러스트가 되게 그걸로 조금 이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나 보다. 이후 뭐 삐에르 발망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시의 스승으로 잘 알려져 있는 로버트 삐게, 당시 파리에서 가장 크고 유망했었던 꾸트리 하우스
루시앙 루롱에서 일하면서 이때 당시 이제 디자인 기초도 익히기 시작하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이제 설립하는 기본기를 이때 이제 서서히 좀 다졌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이때 디오르 인생 일등에 이제 기회가 찾아왔었던 게 섬유 재벌이라고 불렸었던 마르셀 부샤게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후원해 줄 테니까 너만의 브랜드를 한번 런칭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그때 1946년 12월 6일 41살의 나이였던 디오르가 지금도 너무나도 유명한 거리 몽테뉴 거리 30번지에 자신의 이름을 완전 건 명품 거리잖아. 그리고? 그치. 프랑스 가면 꼭 가야 돼. 아무튼 그렇게 디오르는 몽테뉴 거리에 자신의 첫 부티크를 열게 되고 이듬해인 1947년 2월 12일 자신의 이제 첫 번째 컬렉션을 발표하게 되는데 맞아. 이때 발표했던 컬렉션이 바로 우리가 맞아. 모두 다 알고 있는 바로 이 스타일 뉴 너무 예뻐. 룩. 지금 봐도 너무 예쁘지 않아? 아 그치 지금 봐도 예쁘지. 저 그 뭐라 해야 돼 굴곡의 미 그리고 음. 되게 절제되면서도 이렇게 탁 옷 자체가 사람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근데 이 뉴룩이라고 하는 이름을 디오르가 직접 붙인 건 아니었었고 그때 당시 하퍼스 바자라고 하는 일간지의 편집장 카멜 스노우라고 하는 인물이 좀 보면서 충격적이었었나 봐. 아 이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룩이다 라면서 뉴룩이라는 병칭이 만들어지게 된 거야. 저게 그러면 첫 번째 컬렉션이잖아. 그치. 이게 디오르가 자기 부티크를 열고 처음으로 열었던 패션쇼야. 야, 저거는 완전 센세이션 했겠는데? 그치, 그래, 그런 거 엄청난 성공을 거뒀겠다. 첫 번째 쇼부터. 이때부터 크리스찬 디오르는 그냥 정점에 오르게 되지. 그래, 바로 그렇겠다. 시작과 동시에 그냥 정점에 올라버리지. 그랬구나. 근데 이게 또 그때 당시에 좀 충격적이었었던 게 2차, 1, 2차 세계대전을 막 겪고 난 직후잖아. 그러다 보니까 패션계가 조금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샤넬 편 때 이야기했었잖아. 조금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인 것. 그러니까 여성들도 그때 당시 생활 전선에 뛰어든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실용적이면서도 실용적인 편한 그리고 최대한 물자도 아껴야 되니까 그치. 옷감도 한 줄이고. 번만. 그렇지. 맞아. 이런 식으로 20, 30년간을 쭉 살아왔던 유럽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아니 예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꽃 같은 아름다운 옷들을 그래. 막 입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치와 낭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옷들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그리운데 이런 생각이 좀 들 거 아니야. 그 욕망을 또 건드렸겠다. 그런 욕망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예전에 여자들이 그렇게 아름다웠었던 그 시절의 모습 보면 허리가 좀 되게 좀 잘 높게. 맞아. 원래는 예전에는 코르셋 같은 것을 입으면서 여자 허리가 저렇게 잘록하게 옷이 디자인 됐었잖아. 맞아.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하고 여성을 고통스럽게 맞아. 만들고 그래서 샤넬이 되게 편하게 샤넬은 너무 싫어했겠는데? 그치. 그치? 이걸 샤넬이 없앤 거였잖아. 그래, 저렇게 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편하게 했더니 이걸 다시 돌려놨네 그렇지. 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하긴 했었는데 이 옷을 보고 가장 싫어했었던 사람이 또 샤넬이기도 했어. 그때 당시 샤넬이 이 옷을 보고 분노를 해. 그때 당시 샤넬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내가 어떻게 여자들에게 자유를 줬는데 이걸 다시 되돌리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이 샤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디오르가 여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따위 옷을 만드는 거다라고 하면서 평생 여자를 가져본 적도 없는 남자가 만든 우스꽝스러운 옷이라고. 진짜? 근데 디오르는 그 말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가 만드는 거 계속 발표하고. 근데 이게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저런 옷들을 이제 계속 만들다 보니까 안 좋은 여론도 있었겠는데? 그치. 지금 이 전쟁 끝나고 전쟁 복구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런 옷이 말이 되느냐 너무 하면서 사치스러워 보이니까. 그치, 좀 비난도 많이 했었고 바다 건너 영국에서도 특히 이런 디오르의 패션을 보면서 좀 말들이 좀 많았었다라고 해. 근데 좀 재밌는 건 정작 왕실에서는 마가렛 공주와 엘리자베스 공주가 이 디오르 드레스에 푹 빠져 있었대. 공주들은 또 그럴 수 있구나. 아니 그치. 아유 공주들도 그럴 수 다 있지. 그 여자잖아. 그럼. 얼마나 예뻐 보였겠어. 너무 얼마나 이쁜데. 입어보고 싶었겠어. 그래서 심지어 그때 당시 왕실에서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왕실 공주들은 유럽 절대 입지 말라고 진짜. 왕실령으로 금지까지 시켰었대.